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44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난이도 분포는 굉장히 뒤죽박죽이었어요. 전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꽤나 흥미로운 난이도 분포였어요. A 다음으로 쉬운 문제가 E1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 가지 홍보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씨뿔뿔 그리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읽기 좋은 코드를 짤까에 대한 고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써봤어요. 그런 게 여기 밑에 좀 이따가 쓴 글을 링크를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흥미 있는 분은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문제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문제를 순서대로 보긴 할 건데요. 난이도랑은 별로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A번부터 볼게요. A번 문제는 카스미르가 어떤 문자열 S를 가지고 있고 그 문자열 S는 A, B, C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연산이 가능하대요. 하나는 A랑 B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지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B랑 C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여기서 A, B 지우거나 B, C를 지우거나 하는 걸 임의의 A 하나, 임의의 B 하나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의의 A 하나, 임의의 B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까 제가 적어본 겁니다. 여러분 스파게티 코드를 짜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너는 좋겠다. 코드가 스파게티라 굶어 죽진 않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임의의 A 하나, 임의의 B 하나, 임의의 C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열해서 하나 골라가지고 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A, B, C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보다 A, B, C가 각각 몇 개씩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라고 이렇게 각각 A, B, C라는 값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A가 A개, B가 스몰 B개, C가 C개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 하나, B 하나 뺄 수 있고요. B 하나, C 하나를 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A, B, C를 전부 0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B는 A 더하기 C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든 해가지고 A, B, C를 전부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렇지 않으면 절대로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남게 되죠,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받아서 A, B, C 중에 A, B, C가 각각 몇 개인지를 세서 개수를 비교해서 이 10, 그러니까 B는 A 더하기 C를 만족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게 A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B번을 볼 건데요. B번이 문제 2원보다 덜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봅시다. B번은 shifting sort라는 문제인데 어떤 A라는 배열이 있는데 A라는 배열에서 특정 구간을 골라서 그 구간을 시프팅을 한대요. 시프팅을 한다는 건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을 3, 2, 8, 5 있을 때 여기를 한 칸 시프팅을 하면 이걸 한 칸씩 왼쪽으로 민다는 거고 두 칸 시프팅을 하면 이걸 두 칸씩 왼쪽으로 민다는 거예요. 두 칸씩 왼쪽으로 밀고 나서 남은 것들은 오른쪽에 다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칸 시프팅을 하면 1을 8 그리고 8이 왼쪽으로 두 칸 가고 그리고 2가 2가 왼쪽으로 두 칸 가서 여기 들어가고 3이 왼쪽으로 두 칸 가서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시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프팅 연산을 정의를 해줘요. 이런 시프팅 연산이 정의가 됐을 때 우리는 배열 A에서 이런 시프팅 연산을 최대 n번까지만 해서 이 배열을 정렬된 배열로 만들고 싶대요. 그게 가능한가? 일단 가능하다는 건 항상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다는 건 항상 보장이 돼 있고요. 그 과정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그 연산 횟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산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면 이건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산을 해서 가능한 적은 연산 개수만에 끝낸다. 이런 조건이 붙었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아주 다행히도 이 문제는 그 연산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시프팅 연산으로 하나씩 맞출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씩 맞춰서 여기까지 정렬돼 있고 이런 식으로 정렬해야 하는 범위를 하나씩 줄일 수 있으면 그 n번 시프팅을 하면 n개짜리 배열을 전부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열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413이라는 배열을 받아요. 이런 2413이라는 배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2413이란 배열을 가지고 한 번 시프팅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 배열의 크기를 하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1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1을 맨 왼쪽으로 확실하게 옮기고 싶어요. 그럼 1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을 아무렇게나 잡아가지고 그거를 1이 맨 왼쪽에 가도록 시프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잡았으면 1, 2, 4, 3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2가 있는 구간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시프팅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 구간에서 그 다음으로 제일 작은 거 3이 있는 구간을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프팅을 합니다. 이때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구간을 잡을 때 우리는 1이 들어갈 자리를 포함해서 잡아야 돼요. 맨 앞이죠. 맨 앞에 1이 들어갈 자리를 포함해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1이 지금 있는 자리도 포함해서 잡아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 끝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것들 외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항상 그 이미 정렬된 구간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잡아가지고 이거 전체를 그냥 두 칸 시프트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열을 받으면 2, 4, 1, 3 이렇게 받았으면 이걸 전체를 한번 두 칸 시프트를 해요. 그러면 1, 3, 2, 4가 되죠. 그런 다음에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렬이 된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는 정렬이 된 거죠. 여기까지 정렬이 된 거니까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2를 정렬되지 않은 구간에 맨 앞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걸 한 칸을 시프팅을 합니다. 나머지 구간 전체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나머지 구간 전체를 한 칸씩만 맞추기 위해서 시프팅을 하면 총 최대 n-1번 시프팅해서 이 배열을 정렬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D가 그러니까 몇 칸 시프팅 하느냐에서 0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맞춰져 있는 구간이 있으면 이미 맞춰져 있는 구간을 0번 시프트하는 연산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연산을 건너뛰어야 한다는 게 조금 까다롭죠. 그리고 이게 좀 데이터를 로테이트하는 배열을 로테이트하는 게 그러니까 한 칸씩 시프트하고 맨 뒷자리에 넣고 그런 게 좀 복잡한 연산이긴 해요. 그래도 일단 이 문제는 n이 50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웬만큼 나빠도 이 문제는 돌아갑니다. 일단 제가 짠 코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여기서 씨뿔뿔 STL에 있는 로테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보통은 그럴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보통 이게 있는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왼쪽으로 정확히 몇 칸 시프트를 한다라는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저는 이 로테이트 함수를 갖다 썼습니다.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직접 몇 칸 시프팅을 하는 걸 한 칸 한 칸씩 이동시키는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칸을 시프팅한 다음에 결과 배열을 따로 만들어서
몇 칸 쉬프트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n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n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웬만큼 비효율적인 방법을 써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일단 이게 문제 B였는데요. 그 다음으로 문제 C로 가볼게요. 문제 C는 상당히 푼 사람 수가 적어요. C가 그 A, B, C, D 이원 중에 제일 푼 사람 수가 적은 문제거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긴 한데 해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해법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거를 그 관찰하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어떤 그 n 곱하기 m짜리 그리드가 있는데 그 n 곱하기 m짜리 그리드 위를 그 정해진 규칙대로 칠합니다. 정해진 규칙이 뭐냐면 어떤 센터 셀을 골라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셀을 고르고 그 센터 셀에서 그 D 칸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센터 셀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있는 이 그 꼭지점들이 센터 셀들이고 여기서부터 왼쪽 위로 오른쪽 위로 D 칸만큼 그 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 선에 닿는 것들을 다 칠하는 거죠. 이때 이 문제에서 그 D라는 변수를 주는데 그 D를 D칸 이상 칠해야 된대요. 그때 만약에 이거는 그러니까 D는 2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2칸 칠한 거고 이건 3칸 칠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구간을 D칸을 칠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을 때 일단 여기 이 방법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칠하고 있는 모양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이 선에 한 칸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칸을 여러 번 칠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조건 위에서 그 어떤 모양이 주어졌을 때 이게 주어진 규칙대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인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모양인가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 이거에 대한 관찰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리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그리드가 있으면 어, 만약에 맨 밑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맨 밑에서부터 만약에 이 칸이 칠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 칸이 칠해져 있으면 무조건 그 맨 밑에서부터 본 거니까 이 칸으로 시작하는 그 어떤 도형이 이 칸을 센터셀로 하는 어떤 그 모양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그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그 센터 셀들을 찾으면 그 센터 셀에서 가능한 다 그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칠해져 있는 칸들의 좌표를 봤잖아요. 근데 칠해져 있는 칸들의 좌표를 봤는데 우리는 그 같은 칸을 여러 번 칠해도 전혀 나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칠해져 있는 칸들 위에서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칠해져 있는 칸들 위에서 그릴 수 있는 모든 이 도형을 다 그려봅니다. 그렇게 다 그려보면은 그 모든 칸이 다 칠해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도형들을 통해서 모든 칸이 다 칠해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렸던 이것대로 그렸을 때 전부 다 칠할 수 있는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했는데 여기가 칠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다 했는데 여기 안 칠하고 남은 칸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를 칠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준 입력대로 했을 때 여기를 칠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여기서
그 가능한 걸 다 칠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칠해져 있는 타일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칠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다 칠해보고, 그, 그 칠하는 규칙대로 했을 때 덮지 못하는 칸이 존재하면 그러면 no를 출력하고 아니면 yes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일단 칠하면 된다라는 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리디 알고리즘이고 좀 구현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관찰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좀 몇 번 정도 이 도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도형이 겹친 이 여러 번 칠해진 셀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뭐 실제로 구현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능한 모든 시작점에서부터 그 최대한 가능한 길이만큼 다 칠해봐서 주어진 모든 칸을 다 덮을 수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 풀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게 그냥 다 해보면 된다는 걸 찾는 게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 문제는 D번으로 가볼게요. D번 프로덕티브 미팅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N명의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 번씩 개인 면담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 두 명씩 면담을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셜러비리티,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회의를 하면 사회성이 1씩 내려가고 그리고 사회성이 0이 된 사람은 회의에서 나간대요. 그때 이 사람들의 사회성이 주어졌을 때 최대한 많이 회의를 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개인적으로 회의를 하면 몇 번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때 몇 번이랑 몇 번이 회의를 해야 되는가를 쭉 출력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이런 유형을 어디서 본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거를 다 회의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그 두 개씩 짝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쪽 제일 큰 수가 나머지랑 짝을 지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랑 제일 큰 수를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면 이 제일 큰 수의 남는 쪽만큼 짝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어, 그 외에는 뭐 홀짝이 안 맞는 경우에는 짝을 못 짓는 경우가 안 생겨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 그렇게 일단은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큰 거랑 지금 상태에서 제일 큰 거랑 그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좀 먼저 깎아내리고 싶은 왜냐면 이게 낮아졌다고 해서 제일 큰 게 바뀌면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것들 중에서 제일 그 다음으로 큰 거, 이렇게 제일 큰 거 두 개를 잡아서 그것들을 각각 회의를 시킵니다. 그러면 1, 2, 2,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번 배열에서 제일 큰 거 두 개를 잡아서 회의를 시키는 걸 반복을 시켜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 좋냐? 카운팅 소트를 하는 건 조금 카운팅 소트에 가깝게 그, 지금 체력이 몇 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체력이 몇 남은 사람이 몇 번 몇 번 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 인점 리스트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력이 0 남은 사람, 체력이 1 남은 사람, 2 남은 사람 이런 식으로 체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제일 간단한 구현은
그 priority queue를 쓰는 거예요. priority queue 아니면 항상 최대값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자료 구조들 뭐 이런 그 priority queue가 대표적이지만 뭐 그냥 셋 셋이나 맵 같은 데다가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맵은 그 맵의 최대값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맨 앞에서부터 몇 개를 찾기 쉬운 그런 자료 구조에다 넣어요. 그리고 프라이어티 큐에서 2개 꺼내가지고 회의를 시키고 다시 집어넣고 2개 꺼내가지고 회의를 시키고 다시 집어넣고 이때 0이면 그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이게 프라이어티 큐의 사이즈가 1 이하가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회의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알고리즘을 종료하면 돼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할 수 있고요. 실제로 구현은 저는 이런 식으로 페어 인트로 그러니까 이게 왜 페어냐면 체력이 몇 남았는지랑 그 사람이 몇 번 직원인지를 이렇게 페어로 만들어서 체력이 몇 남았는지에 의해서 그 프라이어티 큐의 맨 위로 떠오르도록 구현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집어넣어 놓고 그 프라이어티 큐에서 제일 체력이 많이 남은 사람부터 2명을 꺼내서 회의를 시키고 다시 집어넣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회의를 했는지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문제 D였습니다. 문제 D는 솔직히 문제 C보다 쉬웠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그 해법을 찾는 건 좀 쉬운 느낌이었고 좀 증명하는 건 까다로운 편인데 어쩌거나 이렇게 되리라고 금방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으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E1이랑 E2가 있는데요. E1이랑 E2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개념을 약간 쓰지만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E1이랑 E2는. E1부터 한번 볼게요. E1은 어떤 퍼뮤테이션이 주어져요. 퍼뮤테이션이란 건 그 순열이죠. 1부터 n까지가 한 번씩 등장하는 수열. 그래서 어떤 순열에서 그 순열에 있는 수들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어떤 그러니까 더블 엔디드 q 앞으로도 뒤로도 넣을 수 있는 자료 구조인 그 덱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이때 그 덱에다가 그 자료를 집어넣을 때 맨 앞이나 맨 뒤에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맨 앞이나 맨 뒤에다가 자료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수열 전체가 가능한 사전순으로 앞에 오도록 하고 싶어요. 사전순으로 가능한 앞에 오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 생각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1, 4, 3, 2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3, 1, 2, 4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3, 1, 2, 4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3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건 자명하죠, 그죠? 자명하죠. 아주 하나 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을 어디다 넣느냐가 문제인데요. 1을 왼쪽에 넣으면 1, 3이 되죠. 오른쪽에 넣으면 3, 1이 돼요. 근데 뒤에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랑 상관없이 1, 3으로 만드는 게 3, 1로 만드는 것보다 사전순으로 앞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3보다 작은 1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1, 3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면 그 2를 앞에 넣냐 뒤에 넣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원소인 1보다 2가 더 크죠. 그래서 2를 넣으면 213이 132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2가 들어오면 뒤에다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음으로 들어오는 원소를 앞에다 넣을지 뒤에다 넣을지를 맨 앞 원소랑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사전순으로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 맨 앞 원소를 바꾸는 게 사전순으로 작은지 아니면 그 맨 앞 원소를 그대로 두고 맨 뒤에다 넣는 게 사전순으로 작은지를 판단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n이 20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이 자료 구조를 만약에 그 1차원 배열에다가 넣고 관리를 하면 맨 앞에다가 원소를 넣으려면 그 뒤에 있는 원소를 한 칸씩 다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칸씩 미는 작업이 오더 n이 걸려가지고 그 전체 시간 복잡도가 오더 n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n이 20만이기 때문에 오더 n 제곱짜리 코드가 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매번 한 칸씩 미는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면 이거를 그냥 뭐 그냥 덱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더블 엔디드 큐에다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더블 엔디드 큐를 구현해서 앞에 넣을 건 되게 맨 앞에 넣고 뒤에 넣을 건 되게 맨 뒤에 넣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관리하면 시간 제한 안에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고요. 또 다른 해법이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3, 1, 2, 4 이렇게 있죠. 3, 1, 2, 4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이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 1이 제일 왼쪽에 오도록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만약에 1이 제일 왼쪽에 오도록 배치를 하면 1보다 나중에 오는 모든 원소는 1보다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1을 맨 왼쪽에 넣은 다음에 그 전에 만든 게 이렇게 있고 나머지 원소는 다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맨 뒤에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럼 1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앞쪽 부분, 여기 들어갈 이 부분을 찾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할 정복 코드가 이 분할 정복 코드가 한 번 어떤 최소값을 찾을 때마다 문제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가 최선의 경우인데, 실제로는 좀 줄어드는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번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몇 칸의 최소값이 몇인지를 그 맨 앞에서부터 몇 칸 봤을 때 최소값이 몇인지를 미리 배열에다 저장해 놓고 쓴다던가, 아니면 뭐 앞에서부터 뭐 어떤 값들이 등장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몇 번째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지를 찾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구현상으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아이디어대로 하면.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아이디어대로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를 그 다음 최소값 찾는 과정을 오더 n인 과정으로 문제를 제출해 버렸어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제출을 했냐면 이게 디비전 3라서 디비전 3 라운드는 웬만하면 테스트 데이터를 되게 세게 넣는 편이라 그 디비전 3 라운드에 프리테스트에서 통과하면 시스템 테스트에서 그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프리테스트가 굉장히 약하게 나와서 이렇게 제가 제 거를 핵했거든요. 이렇게 20만부터 역순으로 넣는 데이터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n제곱이 돌아가지고 그 시간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약한 거야 하고 화가 나서 다른 소스 코드를 막 보면서 15개나 핵을 했거든요. n제곱으로 돌아가는 이 원 소스 코드를 찾아가지고 뭐 그런 테스트 데이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제곱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문제인데 n제곱 코드가 굉장히 많이 통과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였고, 일단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E2는 조금 비슷한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는데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E2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순으로 그 배열하는 게 아니라 어, 이 배열 안에서 인버전이 가능한 적게 나오게 하고 싶대요. 인버전. 인버전이 뭐냐면 그 어떤 i, j 쌍이 있는데 그 i가 j보다 작으면서 di가 dj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그 순서랑 순서랑 값이 반대로 돼 있으면 인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 3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게 더 큰 경우. 이걸 모든 쌍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아까처럼 좀 어떤 그리디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버전이라는 거는 그 i, j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그리고 j, i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들어가 있는 값이랑 나중에 들어가는 값이랑 사이의 인버전만 따지면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미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을 때 나중에 어떤 값을 넣으면 그 새로 넣는 값이랑 그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값이랑의 인버전만 따지면 전체 인버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좀 적당한 데이터를 하나 다시 넣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3755가 있어요. 3755가 있죠. 그러면 3을 일단 제일 먼저 넣어요. 그럼 인버전이 발생하지 않죠. 7을 넣는데요. 7을 여기다 넣으면 인버전이 발생하죠. 그리고 7을 뒤에다 넣으면 인버전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37까지 넣어봤는데 37이 유리한지 73이 유리한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5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5를 넣으면 만약에 5를 앞에다 넣는다고 해봐요. 5를 앞에다 넣으면 이미 들어가 있는 모든 수들이 5 뒤에 들어와요. 5 뒤에 있어요. 그리고 5를 맨 뒤에다 넣으면 5 이전에 들어갔던 모든 수들이 5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 이미 들어가 있던 수들은 어떤 순서로 있든 새로 들어온 원소의 인버전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새로 들어오는 것보다 전부 뒤에 있거나 전부 앞에 있거나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37이랑 73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 그, 37이랑 73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 37이든 73이든 나중에 인버전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37을 고르는 게 맞다는 거죠. 37이 인버전이 적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37을 고르고 5가 들어갈 자리를 고를 때는 5가 여기 들어가든 인버전이 같기 때문에 5를 아무 데나 넣고 그리고 그 다음 5도 마찬가지로 넣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일단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새로운 값을 넣을 때 기존 값들의 인버전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 값들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 있는지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5를 넣는데 이미 들어간 값들 중에 5보다 큰 게 몇 개고 작은 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앞에 넣는 게 유리한지 뒤에 넣는 게 유리한지를 찾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 저는 그냥 좌표 압축하고요. 좌표 압축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10억 마이너스 10억부터 10억 사이의 값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에만 맞춰가지고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 순으로 몇 번째인지만 따진다는 거죠. 좌표 압축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부 세그먼트 트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세그먼트 트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료 구조인데 세그먼트 트리에다가 넣으면
어떤 구간 합을 구하기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것들 중에서 몇부터 몇 가지가 몇 개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다 새로 값을 넣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변경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거를 매번 구할 때마다 로그 n에 구할 수 있는 게 세그먼트 트리라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 트리를 활용을 해서 그 이 좌표 압축된 공간에다가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할 때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세그먼트 트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작성을 해놓은 코드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왔고, 거기다가 그 세그먼트 트리에 넣기 위한 연산을 정의를 해서 그 세그먼트 트리를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대로 정의를 하고, 그걸 실행을 한 코드가 이 코드예요. 그래서 일단 세그먼트 트리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GCD 색을 봤는데 GCD 색 세상에 그건 좀 대단하네요. 네, 뭐 그러니까 세그먼트 트리는 이거 어떤 함수에 대해서 쓸지, 아니면 뭐 상등원이 맺힌지, 이런 좀 복잡한 구조를 그 정의를 통해서 구현해야 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좀 어, 네, 이걸 사용하려면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2가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으로 F번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F번 문제는 제 생각에는 F번 치고는 상당히 풀만한 편이었어요. 약간 정수론 관련된 그런 문제였죠. 정수론? 그래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태그가 붙을 수 있는 문제인데, 봅시다. 어떤 0이나 1로 돼 있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어레이가 있어요. 그런 바이너리 어레이에서 D 칸만큼 시프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시프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D 칸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한대요. 그거를 그리고 반복한대요. 그걸 반복하면서 시프트를 하기 전이랑 시프트를 한 다음이랑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와이즈 엔드라는 건 둘 다 1이면 1이 나오고 아니면 0이 나오는 그런 연산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1이어야 1인 그런 연산인데, 이렇게 비트와이즈 엔드를 계속 때려가지고 그 배열 전체가 그 배열 전체가 0이 되려면 몇 번 연산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뭐 그래프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정수론을 쓸 수 있고, 좀 문제의 답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여섯 칸이라고 해봅시다. 여섯 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1, 0, 1, 0, 1 이렇게 여섯 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매번 두 칸씩 시프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두 칸씩 시프트를 해요. 그럼 두 칸씩 시프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프트를 하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시프트를 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시프트를 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죠. 그러면 우리는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시프트를 하고 있는 일종의 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서브셋이 존재하고, 그 서브셋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사이에서만 돈다는 거예요. 그 두 칸씩 시프트를 하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개도 이렇게까지 얘네 셋만 돌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어떤 그 배열 크기와 그 어떤 건너뛰는 칸수냐에 따라서 사이클의 크기와 그 이게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한 칸씩만 움직인다고 해봐요. 0, 1, 0, 1, 1, 0 이렇게 한 칸씩만 움직인다고 하면 한 칸씩 움직이면 배열 전체를 건드리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 전체에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칸씩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그 D가 있죠. D랑 전체 크기인 N, N이랑 GCD, N이랑 D가 1이면 그러면 이거는 그 모든 칸을 한 번씩 다 도는 하나의 사이클만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렐러티브 프라임이니까 서로 소인 경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6칸에서 2칸씩 도는 경우처럼 이렇게 이런 식이면 그 우리는 그 이걸 G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크기가 n 나누기 g인 스몰 g로 합시다. n 나누기 g인 그 크기가 n 나누기 g인 사이클이 g게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전체를 그렇게 여러 개의 그래프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개의 그래프로 쪼개면 우리는 실제로 그 한 칸짜리 시프팅을 하는 배열 여러 개가 있는 거랑 이게 동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칸씩 시프트를 하는 배열이 여러 개 있는 거랑 동치예요. 이렇게 그 여러 개로 쪼개면. 그러면 우리는 한 칸씩 시프팅하는 배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일반화해서 이것들 중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뭔지를 찾아서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칸씩 시프팅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제일 오래 걸릴까요? 만약에 그 한 칸씩 시프팅하는 모든 구간에 111111만 차 있으면 이러면 그 이게 절대로 안 끝나죠. 만약에 0이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이 하나만 있으면 그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0이 한 칸씩 더 전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1이 연속으로 있는 개수만큼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0이 여러 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0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부터 한 칸씩 전파하고 여기서부터 한 칸씩 전파하는 식으로 0 뒤에 있는 가장 긴 1 개수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이 끝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 이렇게 그 최대 공약수 개수로 쪼갠 이 각각 그룹들이 몇 번 만에 끝나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최대값 또는 영원히 안 끝나는 경우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런 식인데요. 네, 네, 그냥 사실, 네, 그냥 그래프 돌려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그 어떤 지점에서 방문하는 다른 점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수론적인 해법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음, 네. 그래서 그 총 GCD n, d 만큼의 그룹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크기가 n 나누기 GCD가 되는 거죠. 아까 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크기랑 그 그룹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따지는 건데 뭐 그렇게 그렇게 짜다 보면 바로잡게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프를 해가면서 그 위에서 1이 연속된 게 최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세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굳이 정수론적인 접근을 안 하고도 그냥 그래프로 들어가서 그냥 그 그래프가 어디랑 연결돼서 어디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정수론적인 방법으로 쪼개도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F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난이도가 뒤죽박죽인 컨테스트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풀만한 문제들이 뒤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컨테스트에서는 좀 뒤쪽 문제들도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전 G를 좀 이따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라운드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 원을 제가 n제곱으로 짠 게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제 코드를 제가 스스로 핵을 한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 코드에다가 핵을 15개를 박아놨거든요. 정말 좀 데이터 저런 식으로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